책은 거기 26쪽 보세요. 26페이지. 일터 지금 3주째 절반이 이제 되고 있는데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이제 실제로도 절반이 되니까 이제 슬슬 이제 지겹죠, 지치죠. 근데 이제 잘 버티고 여기서 공부한 이제 내용이든 습관이든 잘 가지고 올해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이제 재수 안 하고 생각합니다. 여기 재수 선행반도 같이 있잖아. 얘네들은 이제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지겹죠 정말. 여기서 한 10달 생활하면 여기 이제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상해져. 나중에 이제 우리는 재수하지 말고 이제 알겠지? 재수 안 하는 걸 진짜 목표로 이제 여기 재수 생활 하면은 하여간에 이상해져. 정상인 애들이 거의 없어요. 나중에 나갈 때는 쌤들도 정상이 아니에요. 나중에 미쳐버려. 그래서 여기 이제 복도 같은 데 보면 이제 가끔 그런 거 있지요. 이런 거 붙어 있을 걸? 막 이제 이런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나중에 이제 그거 가보면 몇 달 지나면 애들 그냥 이제 이렇게 살짝 밑에다 조그만 글씨로 이제 낙서를 했는데 뭐라고 낙서했냐면 재수 근데 이제 실제로 동성교제하면 재수 한번 해보면 되죠. 이제 해보면 되는데 그래 뭐 단적인 예로 이런 거고 이제 제정신이 아니고 그래서 절대로 이제 말고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할때 이제 지금 원장이나 누가 CCTV 보면서 나를 욕할지도 몰라 지금 저 새끼는 애들을 재수시켜야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학원이 먹고 살 텐데 애들 재수 안 시키면 내년에 뭐 애들 아니어도 먹고 살 수 있고요. 그거 갖고 날 잘라 그래. 나 돈 많아. 돈 많아. 응? 돈 많아. 차 있어. 차 있어.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 굶어 죽을까봐 제가 재수해야 선생님 먹고 사는 거 까는 소리 하지 마시고 재수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알겠지? 그러면 이제 이제 힘들어도 잘 버티셔야 됩니다. 그 26쪽 보세요. 26쪽 보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앞에 유언 12곡이라고 이제 고전시를 통해서 이게 이제 그 시어에 대한 해석 의미 파악을 제대로 해야 거기 문제에서 이제 새로운 함정에 안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그 가시와 관련해서 다 이제 봤었어 이제 여기. 그러니까 7번 문제, 그다음 8번 문제, 그러니까 9번 문제 기억, 그다음에 6번 문제도 이제 보면 가와 관련해서 1번 빼고는 아예 이제 해당이 안 됩니다. 거기 2, 3, 4, 5 그지? 이 유언 12국에 명령적 어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공간을 이동한 건 당연히 아니고요.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한 것도 없어요. 계절에 대한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가만 갖고도 6번에 1번이 답임이 이제 확인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9번 문제 뒤에 부분 니은,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나 대한 단독 문제, 이걸 위해서 이제 나를 읽어야 되는데 이 나는 이제 고전 수필인데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이제 쭉 몇 년치를 이제 보시면 그 흐름을 좀 이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원래 이제 이런 나작품 같은 거 수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수필에는 현대 수필이 있고 고전 수필이 있는데 거의 최근에는 고전 수필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연계 낯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뭘 물어보는 거냐? 그냥 처음 보는 글 독해력을 묻는 거예요. 내용 이해를 잘 하는지. 근데 이제 수필하고 이제 짝을 이루는 게 극문학이야. 극문학 알지? 희곡이나 시나리오, 연극이나 영화의 대본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 2018
19 이전까지는 얘네들이 교차로 나왔어요. 수능에서 어떤 해에 수필 나오면 그 다음에는 국문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수필 나오고 또 뭐 이렇게 계속 교차로 나왔거든. 근데 20학년도부터 이제 그러니까 19부터 19, 20, 21, 22 이제 23 지금 국문학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국문학이 안 나와요. 국문학이 안 나와. 그래서 작년에도 말이야. 작년에도 한 3년째 국문학이 안 나오니까 올해는 왠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작년에 이제 선생님도 9월 모평까지 보고서 이제 판단했어요. 아 올해 안 나오겠구나. 진짜 안 나왔어요. 6평, 9평에 국문학이 안 나왔어요. 오히려 그 전해에는 이제 국문학이 6월, 9월 모의고사 중에 9월 모의고사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래도 국문학이 안 나왔거든. 그럼 이게 이제 거의 뭐 국문학은 그냥 교과서에만 등장하지 수능에서는 이제 좀 배제된 느낌이긴 해. 근데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올해도 6월이나 9월을 좀 보면 조금 판단될 거야. 올해도 만약에 6구에도 국문학이 안 나온다. 그럼 국문학은 안 나오는 거로 이제 뭐 단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올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국문학이든 수필이든 결국 내용인데 이 고전 수필은 요새 나오는 이제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이제 이 고전 수필의 내용은 이 전부 다 이걸로 지금 글이 구성되어 있는 게 대부분 이걸 파악하면 대비관계. 그러니까 이 대비관계라는 게 결국은 이제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이제 담겨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모든 글이 보면 거의 대비가 많아요. 거의 독서 내용도 잘 보면은 뭔가 대비되는 내용이 많고 문학도 이제 거의 대비가 많죠. 이제 시 같은 경우는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막 이제 그거 따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얘도요. 지금 이제 두 사람이 말을 할 거예요. 이 내용 이제 읽어봤으면 보셨겠지만 여기 글쓴이가 이제 무당을 통해서 귀신에게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귀신이 이제 글쓴이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말하는 가운데 그 대비 관계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좀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 이걸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이제 일반적인 생각과 좀 다른 인식이 이제 담겨 있다. 주제의식, 네, 주제의식.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10번 문제에 보면 이 나글에 대한 이제 간단한 정보가 있잖아요. 자, 봐봐. 10번 문제 보기를 보면 필자는 나와 게으름 귀신의 대화라는 구조를 활용해서 게으름에 대한 사색의 결과를 담아내고 있는데 필자는 게으름의 양면성을 드러내어 게으름의 부정적 측면을 경계하는 한편 게으름의 긍정적 측면을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게으름의 이제 양면성 일단 이제 읽고 다시 정리를 간단하겠지만 요걸 염두에 두고 이제 정리를 가야 되는데 봐봐. 네, 어느 날 나는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이었다. 정신이 산란하고 병이 아닌데 병이 든 듯하여 그 원기가 상했다. 가슴에 돌이 드는 것처럼 답답한 게 게으름 귀신이 든 것이 틀림없다. 무당을 불러 귀신에게 말하겠다. 해서 이제 화자가 게으름 귀신에게 말을 했어요. 네가 내 속에 숨어들어서 큰 병이 났다. 게을러서 집을 수리할 생각도 못하고 속발이 부러져도 게을러서 고치지 않고 의복이 해줘도 게을러 깊지 않으면 쭉 나열했지. 그러니까 게으름 귀신이 나한테 들어와서 마땅해야 할 일을 안 하는 내용을 쭉 나열했어 이제. 그지? 자, 그래서 마음은 바보가 되고 용모는 날로 여의어 갈 뿐 아니라 말수조차 줄어들고 있다. 즉 말하는 것조차도 귀찮다 이거야. 게으름 귀신 때문에. 자, 이 모든 허물은 네가 내게 들어와 멋대로 함이라. 어째서 다른 이에겐 가지 않고 나만 따르며 귀찮게 구는가? 너는 어서 나를 떠나 저 낙초로 가거라. 그래서 그러면 나에게 너의 속에 갖고 너도 너의 살 곳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이제 필자가 게으름 귀신에게 한 말은 바로 게으름의 폐해에 대해서 이제 쭉 나열을 한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 게으름의 폐해는 결국은 게으름의 부정적 측면을 얘기한 거잖아요. 이제. 그죠? 네, 그거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제 귀신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답을 합니다. 이에 귀신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화를 입히겠습니까? 운명은 하늘에 있으니 나의 허물로 여기지 마십시오. 굳센 쇠는 부서지고 강한 나무는 부러지며 깨끗한 것은 더러워지기 쉽고. 자, 글 읽을 때, 지문 읽을 때 이런 굵은 글씨는 당연히 선택지에서 다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걸 선지에서 물어볼 거니까
특히 이 부분의 의미 파악을 잘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굳센 쇠는 우리가 뭐 강한 쇠니까 그지? 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돼야 되는데 이 귀신의 말에 의하면 굳센 쇠는 부서지기 쉬운 거야. 그러니까 안 좋은 의미로 쓴 거야. 그래서 자, 깨끗한 것 더더욱 주의하셔야죠. 깨끗한 것은 누가 봐도 평소에 플러스로 인지할 그지?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귀신은 안 좋게 얘기했어. 더러워지기 쉬운 거니까 안 좋은 거다. 그죠? 그거 빨리 파악해야 돼. 우뚝한 것은 꺾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굳은 돌은 고요함으로 이스러지지 않고 높은 산은 고요함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자, 여기다가 움직이는 것은 쉽게 요절하고 고요한 것은 장수합니다. 그랬는데 움직이는 것을 여기서 지금 플러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마이너스라고 얘기한 거야? 움직이는 것이 쉽게 요절한다 했어요. 마이너스. 왜? 요절이란 건 무슨 뜻이야? 일찍 죽는다는 얘기야. 그지? 일찍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천재는 요절한다. 이런 얘기 이제 들어봤죠? 미인 방력. 미인은 또 뭐 일찍 죽는다. 이제 있잖아. 천재는 요절하고 미인 방력. 그래서 쌤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아닌가? 일찍 죽어야 천재라고 하나? 그 왜 이상이라는 시인 들어봤지? 이상. 그 사람이 거의 천재 시인, 그지? 서울 뭐 일제시대 서울대학교도 나오고 뭐 시인이자 소설가이자 뭐 건축가로도 활동했던 그 이상이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일찍 죽었어요. 27살인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천재는 요절한다. 맞는 것 같은데 나는 27은 넘었으니까 천재는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 봐봐. 움직이는 것은 쉽게 요절하고 고요한 것은 장수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를 여기서 마이너스로 본 거고 고요한 걸 오히려 플러스로 본 거야. 자, 지금 당신은 저 산처럼 오래 살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의 근면은 화근이 되고, 그러니까 근면을 오히려 얘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게으름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지요. 그 근거가 이제 밑에 나옵니다.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세력을 줬다가 우왕좌왕한다. 그러다가 시비의 소리가 분분하다. 이거 이제 부정적 상황인데 세력을 줬다가 우왕좌왕하는 게 이 귀신의 말에 의하면 근면하기 때문일까? 게으르기 때문일까? 세력을 줬다 우왕좌왕하는 게 근면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근면한 게 오히려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너무 근면하면 세력을 줬다가 우왕좌왕하다가 오히려 시비에 휘말린다 이거야. 근데 지금은 당신은 물러나 앉았으니, 즉 당신은 게을러서 나 덕분에 게을러서 물러나 앉았으니 당신에 대한 시비의 소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자, 또 사람들은 물욕에 휘둘려서 이익을 얻기 위해 날뛰지만 이것도 너무 근면해서 그렇다 이거야. 지금 당신은 걱정 없이 제정신을 잘 보존하니 당신에게 어느 것이 흉하고 어느 것이 길한 것이겠습니까? 그지? 자, 당신이 이제부터 유지를 버리고 무지를 이루고 유의를 버리고 무의에 이르고, 즉 여기 또 쭉 나열을 하는데 유자 들어가는 건 다 마이너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히려 귀신은 무자로 시작되는 걸 다 플러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자, 유생 버리고 무생을 즐기면 그 도는 죽지 않고 하늘과 함께 아득하여 태초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도 당신을 도울 것인데 나를 나무라시니 자신의 처지를 아십시오. 그래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이에 나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앞으로 나의 잘못을 고칠 터이니 그대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 했더니 이제 게으름은 그제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기로 했습니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내용이 다 이거잖아. 여기서 말하는 게 서로 다 대비하고 있지. 게으름과 근면. 그리고 아까 여기 뭐 유자로 시작되는 말들, 무자로 시작되는 말, 그지? 자, 거기 또 뭐야? 움직이는 것, 고요한 것 이렇게 대비 관계를 해주고 그것의 의미 파악하는 것. 근데 최근에 수능에 나왔던 이 고전 수필이 대부분 이런 형태야. 뭔가를 그지 내용 파악해서 두 개를 잘 비교하고 대비시키는지 그거 파악하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대부분.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니은도 이제 봤으니까 일단은 이제 뒤에 10번 문제 보시면 뭐 이제 봐봐. 네, 이거 정리해보고. 자, 귀신이 필자에게 한 말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했냐면 게으름에 뭐에 대해서 오히려 게으름이 긍정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얘기했으니까 아까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게으름에는 양면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즉 마이너스의 이거는 두 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근데 이제 봐봐. 거기 3번 보세요. 이거 답이잖아. 10번 문제 답이 3번인데
내가 멋대로 행동하는 게으름을 탓하면서도 게으름은 자신의 허물이라고 여기고 있어. 그러면 내가 말한 거잖아, 이거 다. 여기 필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게으름을 탓하고 게으름은 자신의 허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건 게으름의 부정적 측면만 얘기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게으름의 부정적 측면을 얘기한 거지 양면성을 드러낸 건 아니지. 양면성은 누구의 말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거야? 귀신의 말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양면성이 드러나는 거지. 필자가 얘기한 내용은 게으름의 부정적 측면만 언급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답이 3번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4번 보면 이제 필자는 부정적 측면을 얘기했지만 자 4번 내가 게으름 덕분에 물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 귀신이 한 말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게으름의 긍정적 측면을 보여주는 거고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졌을 때 이제 양면성을 얘기하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5번도 그러면 게으름이 왜 이런 얘기를 했어? 결국은 이익을 얻기 위해 막 다투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세태를 풍자하기 위해서 비판적으로 쓴 거야 이 글 자체가. 아시겠죠? 이거 그래서 이제 답이 3번이 되는 거고 뭐 1, 2번도 이제 읽으면 이제 맞는 내용일 거고. 자 이제 9번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그 앞에 가작품을 통해서 이제 1번, 5번 선지는 지웠는데요. 자 이제 2번 봐봐. 니은의 나는 태초와 하나가 되게 하는 상대방 귀신의 제안을 수용하며 굳센쇠와 같은 변치 않는 삶을 다짐하고 있다는데 아까 수필 내용 중에 굳센쇠가 변치 않는 게 아니라 뭐 한다 했어요? 부서지기 쉽다고 했잖아, 그지? 틀렸잖아. 그 다음 3번 니은의 나는 깨끗한 것을 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깨끗한 거 아까 길한 거라고 그랬니? 아니죠. 더러워지기 쉽다라고 그랬어. 깨끗한 것은 오히려 더러워지기 쉽. 길하다는 건 좋다는 얘기잖아, 그지? 길하다는 거.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그냥 자주 쓰는 한자어의 의미는 당연히 알아야지, 그지? 이런 거. 그지? 뭐 인생의 기흉하복, 그지? 이 단어의 의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냐, 그지? 길은 플러스, 흉은 마이너스, 화는 마이너스, 복은 플러스, 그지? 이 정도는 알아야 뭐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길한 것은 플러스잖아. 근데 이 글에 의하면 귀신의 말에 의하면 깨끗한 것은 안 좋게 얘기해서 오히려 더러워지기 쉽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3번도 틀렸어. 그러니까 4번이지. 자, 니은의 나는 반성의 태도를 고칠 터이니 그잖아, 그지? 귀신의 말을 듣고 고칠 터이니 이렇게 반성을 했다 이 말이지. 그래서 9번도 답이 이제 4번이 되겠다 이거지.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제 2강을 보고요. 이제 3강으로 넘어가는데 3강도 사실 뭐 작품의 구조와 전개 방식이라는 뭐 타이틀은 붙어 있지만 요거에 맞게 뭐 우리가 따지면서까지 문제를 뭐 풀 필요 없어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서 자 저기만 가볼게요. 이제 36쪽 가보세요. 이제 36쪽 여기 보면 이제 신계영의 전원사시가라고 해서 한 세트가 나올 거야. 요거 2016학년도 9월 모의고사니까 벌써 꽤 됐죠. 한 7, 8년 됐네 벌써. 2016년 9월 목평에 나왔던 그 고전시인데 보시면 시조 이렇게 쭉 나오고 뭐 4번 문제, 5번 문제 나오고 이제 6번 문제에서 보기를 줬잖아. 이제 6번 문제 보기에서 잘 봐야 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보기가요. 작품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건 맞는데 딱 요 작품에 대한 정보를 주는지 전반적인 정보를 주는지를 빨리 판단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 시작이 4시가 이랬지. 4시가는 그러면 이 신계영의 전원사시가 당연히 4시가의 이제 하나겠지만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오면 이거는 4시가 전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보기의 내용 중에 이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신계영의 전원사시가에 해당되는 내용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만약에 이 작품에 딱 맞는 그 정보를 주려면 보기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되겠니? 특정해서 이 작품을 꼽아서 얘기하겠지. 신계영의 전원사시가는 이렇게 시작을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작품에 대한 그 정보만 주는 건데 이거는 4시가 전반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 신계영의 작품이 해당이 되기도 하고 아닐 수 있어. 결론은 뭐냐면 거기 6번 문제 보기 맨 끝에 자 문장 있지. 어김없이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와 무상한 인간사를 대비하기도 한다 이랬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이 작품은 아니야. 이 작품의 내용은 아니야. 이 지금 신기영의 전원사 좀 이따 뭐 내용 보겠지만 이 신기영의 전원사 시가에 요 마지막 문장 내용은 없어요. 어김없이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와 무상한 인간사가 대비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게 신기영의 전원사 시간은 하고 정보를 줬다면 이 말은 아마 빠졌을 거야. 해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보기를 잘 우리가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거기 보면 봐봐. 사시가가 사계절의 추위에 맞춰 시상을 전개하고요. 사시가에서는 계절에 관한 시상이 드러나는 연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동일한 어휘나 유사한 표현을 연마다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당연히 있죠. 또한 자연을 묘사하기 위한 시어 및 구절을 먼저 제시한 후 화자의 반응이나 정치를 덧붙인다. 자, 요거 무슨 말일까? 자연 묘사하는 구절을 먼저 제시하고 반응이나 정치가 덧붙인다. 무슨 얘기를 다르게 표현한 거야? 어떤 그 전개 방식을 쓴다는 얘기야? 묘사하기 위한 시어. 묘사라는 건 어떤 앞에 그림을 보듯이 이제 표현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먼저 정치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반응이나 정치. 정치는 뭐야? 정서지. 그러니까 뭘 쓰였다는 얘기? 선경우정의 전개 방식이 이제 여기서 보인다 그 얘기야. 근데 보면 당연히 보입니다. 거기 이렇게 구수는 아니고요. 거기 2, 3, 6, 7수를 보면 다 초장은 다 선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지? 계절별, 그지? 봄의 그죠? 모습일 거고, 3수는 여름의 모습일 거고, 6수는 가을의 모습일 거고, 7수는 겨울의 모습일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화자의 어떤 반응이 나올 거야. 이거 그래서 일종의 성경 후정으로 쓰였다 이거야. 자, 그래서 또한 작품에 따라서는 일상의 풍경을 도입하여 계절의 변화에 따른 세상살이의 모습을 조명하거나 여기 있을 거야. 그리고 또 어김없이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와 무상한 인간사를 대비하기도 한다 그랬는데 아까 이미 얘기했듯이 자연의 이치와 무상한 인간사를 대비한 내용은 사실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정보를 봤으니까 자 이제 그 이수부터 간단히 봐봐. 그리고 이제 기억 미음 문제는 실시간으로 이제 해결하면 되죠. 자, 양파의 풀이 기니 봄빛이 늦어 있다. 양파는 이제 볕이 잘 드는 언덕이라고 밑에 나와 있고, 자 봐봐 이거 경치잖아. 그러니까 어떤 언덕에 풀이 잘 자라고 있다는 얘기야. 봄빛이 늦었다는 얘기는 이미 봄이 온 지 오래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조금 어려운 한자어를 쓰면 봄이 무르익었을 때 봄이 뭐라고 그래 우리가? 봄이 무르익었을 때. 만춘? 이건 한자로 뭐 쓰긴 쓰는데 봄이 그러면 이제 완연하다, 그지? 봄이 무르익었다 이런 뜻이야. 봄이 완연, 그지?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고 소원 도화가 밤비에 다 피었다. 자, 밤비 맞으면서 복숭아꽃이 다 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야 이런 게 이제 아까 반복되는 단어였지. 아이야. 소교희, 소 잘 먹여서 논밭 갈게 하여라. 즉 봄이니까 화자가 어떤 반응을 보여? 딱 봐도 봄이 왔어. 봄에는 농촌에서 뭐 해야 돼 이제? 농사 짓는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소를 잘 먹여서 이제 논밭부터 잘 갈아야 돼. 그래야 이제 농사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소 잘 먹여라. 논밭 갈게 하여라. 이렇게 이제 농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봄에 보이고요. 그다음. 이제 그래서 이제 기억을 이제 그 4번 문제 1번 선지를 봤더니 너무 얼토당토하게 좀 그지? 틀린 얘기가 나와 있어. 뜬금없이 화자가 지향했던 초월적인 삶의 세계가 회고된다. 너무 거리가 먼 얘기가 나와 있지? 그래서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1번 지우면 되고. 자, 그다음 이제 3수 보면 잔화 다 딘 후에, 꽃이 다 떨어진 후에 녹음이 깊어간다. 녹음. 그러니까 이제 계절에 따른 이런 사시가가 결국은 사계절에 따른 시상조개니까 계절을 나타내는 이제 단어들이 자주 등장할 텐데 이거 기본이죠. 녹음 나오면 이거 무조건이에요. 이제 녹음. 그래서 녹음이 나오면 계절로 여름이라는 거 빨리 파악하셔야 되고요. 자, 녹음이 깊어간다. 녹음은 이파리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파리가 제일 무성할 때 여름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파리가 제일 무성하면 우리가 이제 녹음이 깊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백일고촌의 낮달개 소리다. 자, 지금 대낮에 마을이 조용하고 닭만 울고 있어. 왜? 다 일하러 이제 농촌 이제 돈밭으로 일하러 나갔을 거 아니야. 한가한 여름 농촌 풍경이야 이거. 그래서 아이야 개면 뛰어 불러라 긴 조롱 깨우자 이렇게 이제 환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니은과 디귿을 보니까 4번에 2번 3번 자 꽃이 떨어진 것에 대한 환자의 안타까운 심정 또 디귿 시름을 일시적으로 잊고자 하는 환자의 의도 전혀 거리가 멀어. 왜냐면 안타까움이나 시름은 지금 이 시의 분위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환자가 뭐 안타까워한다, 시름이 있다,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니은 디귿 다 지우면 되고요. 자, 육수 보세요. 동리의 국화핀이 중양이 거해도다. 당연히 이제 뭐 순서상 가을일 텐데 국화라는 걸 보면 가을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국화가 피는 건 가을이야. 국화는 보통 봄에 안 피고 가을에 핍니다. 중양이라는 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거의 안 따지고 우리가 이제 물론 내일 모레 이제 돌아올 설날은 우리가 이제 음력 1월 1일이니까 그거 정도는 우리가 이제 따지는데 지금 나머지는 음력으로 거의 안 따지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양력으로 5월 5일이면 무슨 날이야? 어린이날이지만 음력 5월 5일은 뭐예요? 그렇지. 단오라는 옛날 이제 꽤 큰 풍습이 있었어. 이 중양도 사실은 음력 9월 9일을 가리켜. 음력 9월 9일에 중양절이라고 이 국화꽃 놀이하면서 뭐 화전 부쳐먹고 뭐 그러던 풍습인데 지금은 거의 모르잖아. 근데 그냥 알아두면 그지? 어디선가 근데 아까 여기 얘기한 것처럼 이런 단어 보면 아 이게 이제 음력으로 9월 9일이야. 그럼 당연히 가을이구나. 그지? 이런 계절감을 알 수 있는 이제 표현이니까 알아둬도 뭐 나쁠 거 없죠. 그래서 중량은 이제 그 중량절을 얘기하는 거야. 음력 9월 9일. 자체로 빚은 술 하마이 익었느냐? 자체로 빚은 술. 자체 거기 이제 올벼 새로 이제 그러니까 햅쌀로 빚은 술이란 얘기야. 그리고 아이야 자해 꽃게 황게로 안주장만 하여라. 그러니까 이제 가을에는 그지 수확을 하고 이제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술도 담가 먹고 술 먹으려면 안주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 이제 4번 보세요. 미각을 돋우는 소재들 꽃게나 황게 뭐 개인에 따라서 뭐 싫어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미각을 돋우는 소재들을 통해 환자의 흥취가 드러난다. 맞겠지? 이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이 내가 싫어한다고 이게 뭘 미각을 돋우? 나 꽃게 알러지 있고 닭고기는 냄새도 싫어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내 얘기고 일반적으로는 그지? 사실 보면 국민 간식, 국민 야식 중에 하나가 치킨 아니냐 치킨이지? 닭 싫어하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많겠지? 내가 설사 싫어한다고 해도 이거는 미각을 돋우는 소재라고 봐야 되고 그지? 꽃게야 뭐 비싸서 못 사먹지 네,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북풍이 높이 부니 이제 안매에 눈이 딘다. 눈이란 단어 보면 이제 겨울이란 건 당연히 알 수 있지만 요걸로도 우리가 이제 계절감을 알 수 있어요. 이거 겨울이지. 참고로 동풍은 무슨 계절을 가리킬까? 동풍이 건드뿐이 적설을 헤쳐낸 이런 식. 그럼 무슨 뜻이야? 봄바람이 불어서 쌓인 눈을 녹이니 이런 뜻이야 이제. 동풍은 뭐야? 이거 이 정도는 우리가 고전시를 원활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지?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눈이 내려 겨울이야. 모첨 참빛이 석양이 거해로다. 이거는 이제 겨울에는 해가 짧잖아 이제. 그래서 그 처가지붕의 처마에 비천 이제 해가 석양이란 건 이미 이제 저녁 그지? 저녁 무렵이라는 얘기로서 이제 해가 짧아서 이제 금방 저녁이 된다 그런 얘기인데 거기 5번 세속과 타협하고 쓸데없는 얘기 나와 있잖아. 4번 문제 쉽게 4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아이야 두죽 익었느냐? 두죽 콩죽이야. 아 이거야말로 이제 그지 겨울에 지금도 겨울에 사람들이 살찌잖아. 왜? 추우니까 밖에 안 나가 운동도 하네. 맨날 야식만 시켜 먹어. 그지? 이 야식이지 야식 두죽 야식.
이제 그런 겨울밤의 풍경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자보 문제 이제 뭐 하긴 했고요. 맞지? 이게 지금.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이제 먼저 볼 수 있어요. 이제. 자, 6번 문제 보시면 사계절의 추위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시가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맞지 이건? 그지? 지금 봐봐. 2, 3, 6, 7이 지금 C에 이제 2, 3, 6, 7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 그러면 이 전체가 지금 이 1번 선지는요. 사계절의 추위가 나타난다. 말 그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흐름이 이제 보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사시가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2번 아해야 반복 등장 연 사이에 유기성 부여하고 있다. 이거 보기에서 얘기한 대로 그대로 나왔어요. 3번 계절이 다루어진 연은 자연의 모습이 먼저 묘사되고 화자의 반응이 이어지는 방식. 그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거의 각 시의 초장은 다 시각적인 그지? 이미지들이야. 계절이 다루어진 아까 봄빛이 늦어있다. 녹음이 깊어간다. 뭐 국화가 피었다. 눈이 내렸다. 그지? 그 다음에 화자의 반응이 이제 그 뒤로 이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3번 일종의 성경 호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4. 봄에 소를 먹여서 논밭을 가는 것과 가을에 올벼로 빚은 소를 찾는 것은 일상의 풍경을 그려낸 사례이겠다. 맞잖아 이제. 그런데 5번에 각 연에서는 일정하게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와. 자,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가고 다시 이제 우리가 여기 나오지 않지만 다시 이제 봄이 다시 원래 이건 뭐 당연한 자연의 섭리잖아.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각 연이라고 했어. 각 연. 그럼 각 연은 각각 예를 들면 각 연. 각 연마다 일정하게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 그게 어디 있으며? 그러한 이치를 삶에 구현하지 못하는 인간을 언제 대비했어? 전혀 아니지. 아까 분명히 보기에선 있었지만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지. 보기에 있다고 다가 아니야. 이거는 사시가 전반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보기였기 때문에 이 작품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당연히 5번 찾아야 되고요. 자, 이제 여기 구수가 하나 남아있지. 그래서 이제 구수랑 5번 문제 보기랑 비교하는 건데 사실 이것도 뭐 어렵진 않습니다. 이제 구수의 내용을 보니까 봐봐. 이봐 아이들아 새해 온다 즐겨 마라. 그렇습니다. 아이들아 새해 온다고 즐겨 말해. 자, 여기 화자가 아이들, 여기서 아이들은 젊은 애들 말고 어쩌면 너희들 정도 나이 애들 수도 있고요. 새해 온다 즐겨 마라. 왜? 헌산한 세월. 이게 헌산하다는 것은 원래 야단스럽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뭐 빨리 간다 그런 정도의 의미지. 이 빠른 세월이 소년, 젊은 나이를 앗아간다 이거. 그런데요, 너희들 나이 때는 한 살이라도 더 먹어 빨리 먹고 싶지 이제. 빨리 좀 성인이라도 돼서. 그래요. 특히나 이제 지금 너희들 나이가 딱 그렇잖아요. 19, 우리 나이로 19.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6월부터는 아예 뭐 만 나이로 뭐 통일을 하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에 너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성인으로서 자유롭게 뭐 편의점 가서 술이나 담배라도 사려면 내년 1월 1일이 돼야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아직은. 근데 너희들은 이제 그게 이제 지금도 뭐 어디서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 그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지만 좀 편하게 하려면 이제 올해 12월 31일 11시 59분 59초 편의점 앞에 딱 있다가 땡 치면서 담배 한 가게에서 소주 한 잔 딱 이렇게. 그래도 되는 나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이라도 너희들이 빨리 새해가 오기를 바랄 수도 있어. 그잖아, 이제 젊은 애들은. 그러니까 나이 어린 애들은 빨리 새해가 오기를 바랄 수 있는데 쌤은 안 그랬겠니? 나도 그랬어요. 그지? 근데 어느새 이렇게 백발은 아니지만, 그지? 이제 나이를 먹었다니까. 금방 세월이 빨리 간다니까. 그러니까 경험자로서 얘들아 새해 온다고 즐기하지 마라. 너들도 금방 이 젊은 시절 금방 지나간다. 자, 거기 우리도 새해 즐겨 하다가 그지? 이 백발 그 뭐야 이제 요새 애들 말하는 거 틀딱이 됐다. 그지? 자, 야 나도 너도 같았는데 어느새 이렇게 틀딱이 됐어. 그러니까 새해 오는 걸 너무 즐겨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 알겠죠? 이런 내용이잖아. 근데 이제 5번 문제 이제 보기를 보니까 늙은이를 만나니 반갑고 즐겁구나. 그치? 반갑고 즐거우니 늙은 줄을 모르겠다. 그래서 늙은이가 늙은이를 만나니까 반갑고 즐겁고
반갑고 즐거우니 늙은 줄. 그렇지. 늙은이들 사이에 있으면 뭐 누가 더 늙은이가 있지. 그지? 젊은 애들 사이에 가야 돼. 그지? 때문에 너들 앞에서야 뭐 늙었다면 늙었다고 얘기했으면 내가 저기 경로당 가보세요. 완전 애기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늙은이가 늙은이를 만나니까 즐겁고 늙을 줄 모르겠다 이거야. 진실로 늙은 줄 모르거니 매일 만나 즐기리라 이거잖아. 이제. 그지?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인데 요거랑 그 A 지금 부수랑 비교를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1번 봐봐. A와 복이 모두 젊음과 늙음을 대조했는데 아니죠, 그지? 복이는 젊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없어. 그러니까 대조가 아니지. 자, 2번. A, 복이 모두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한 긍정적이지. 자, 복이가 오히려 즐겁고 긍정적이었어. A에서, 그지? 현재 모습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잖아요. 자, 3번. 세월의 흐름이 빠르다는 점을 구체적인 대상에 빗대어 표현했다고 했는데 여기 잘 봐. 아까 A에서 헌산한 이게 이제 뭐 빠르다 의미로 해석할 수는 있어. 근데 이게 말 그대로 비유한 건 아니잖아. 그지? 자, 세월이 빠르다는 걸 다른 대상에 비유하려면 우리가 잘 쓰는 말 있잖아. 평소에도 뭐 화살, 쏜 화살처럼 뭐 세월이 빨리 간다. 아니면 뭐 흐르는 물처럼 세월이 빨리 간다. 이제 이렇게 해야 비유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야. 자, 4. 현재 A에서는 현재의 자신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상대에 대한 훈계에 있어요. 알겠지? 알겠죠? 그 다음 보기에서는 같은 처지에 있는 상대, 즉 늙은이가 늙은이를 만나니까 기뻐하잖아 지금. 당연히 뭐 4번 답으로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 5번도 뭐 틀렸다라는 거 쉽게 이제 발견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전원 사시가 라고 역시 이제 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좀 넘어갈게요. 자, 너희들 다 어디 숨었니? 나 숨어 있어 어디 이렇게. 자, 4강은 이제 전에 앞에 먼저 했습니다, 그죠? 4강 넘어가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고요. 5강 거기 이제 5강으로 좀 가보세요. 이제 5강이 이제 52쪽 거기야. 52쪽, 53쪽, 이제 52, 53 거기 가보니까 이제 그 5강 해서 외적 증거에 의한 감상했는데 이것도 그냥 이제 여기 거기 뭐 밑에 내용 읽어보면 이제 작품을 내재적, 외재적으로 감상하는 거 이제 말하는 거잖아 이제, 그지? 이거는 말 그대로 내재적이라는 건 어떤 시가 있다면 그냥 그 시 자체를 보는 거야, 그지? 그 시 자체만. 작가도 생각하지 말고요. 뭐 그 시가 지어진 시대도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딱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제 시보다는 노래, 너희들 아나? 임재범의 뭐 비상 이런 노래 들어봤죠, 이제. 거기 보면 이런 구절 나오지.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뭐 내 꿈들을 펼쳐져.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그게 누가 지었는지 그런 거 다 떠나서 어쨌든 화자는 지금 있는 곳에서 보다 크고 넓은 세상으로 이제 가기를 바라고 있고요. 자신의 이제 꿈을 펼치는. 그럼 우리가 이제 독자 입장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나면 꿈을 펼쳤으면 좋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응원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시 자체로만 보면. 근데 만약에 그 시가 이제 8명, 9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이 감옥에서 쓴 시야 이제. 자, 그러면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은 거야. 빨리 감옥에서 뭐 탈옥을 한다든지 뭐 나가고 싶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내 꿈을 펼치면 10명을 못 채웠어. 그래서 이제 10명을 이제 만들어 주기. 이런 내용이었다면 이제 그런 게 막 정보로 줬다 이거 보기에서.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읽는 느낌이 완전 다르겠지. 당연히 정보를, 그지? 내부적 정보를 알고 푸느냐 그냥 시 자체로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도 달라지고 느낌도 완전히 다를 거 아니야, 그지?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결론은 보기야, 보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봤지만 문학 문제에서는 당연히 보기를 주죠. 근데 이제 그 보기가 작가와 관련해서 줄 수도 있고요. 이제 작품 창작의 배경에 대해서도 줄 수도 있고요.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육사 시인이 이제 수능에 자주 나오는데
이육사의 대표작 중에 광야라는 시 있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눈 내리고 이제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했을 때 거기서 매화 향기 이런 것이 이제 선비의 지조 여기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요. 이제 이육사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조국 광복의 어떤 씨앗이 되겠다. 노래의 씨를 뭐 이제 이런 의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 시가 작가가 이육사가 아니라 친일파 중에 친일파 이완용이 지은 시다. 그지? 그러면 노래의 씨가 되겠다라는 게 조국 광복의 씨앗이 되겠다. 그런 해석은 절대 할 수 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보기를 보고 이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야. 왜냐면 시 해석은 독자 마음이죠.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마음이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시 문제를 낼 수가 없잖아. 이제 수능에서. 그지? 그러니까 이제 기준을 주는 거야. 이제 이런 정도의 어떤 최소한의 가이드를 주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해석을 해라. 이제 그런 거야. 여기 결국 이제 그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봐봐야 되나? 거기 이제 옆에 그 53쪽에 정지용의 조찬이라는 이제 뭐 현대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그 타초라는 이제 이건 현대 스필이야.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유제 간단하게 있잖아, 그죠? 요거 지금 뭐 이제 오늘 시간도 거의 다 됐고 했는데 일단 읽어보시고요. 한번 잠깐 봐봐. 읽어봐요. 읽고 이거 거기 문제 한번 봐봐.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하게 일단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고 뭐 숙제를 하나 주긴 할 텐데 일단은 지금 읽어보세요. 지금 그래서 그 뒤에 55쪽에 그 문제를 한번 보기 읽고 한번 풀어보란 말이에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끝나서 그냥 요거 지금 이제 해서 이제 그 보기에서 얘기해주는 정보를
최대한 이제 활용해서 이 가시의 내용도 이해해야 되고 이제 나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좀 얘기하고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목요일인가 이제 1~3교시 영상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할 거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잠깐 봐봐 56쪽에 그 요거 현대시가 2개 있는 지문이 있어요. 거기 1번에서 3번. 요게 2015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모르겠어. 그 당시로는 하여간에 생각보다 정답률이 좀 낮은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어쨌든 당시에 정답률은 좀 낮았어. 문제 자체 난이도에 비해서는 뭐 아이들 반응이 됐고 그 뒤에 이제 4번에서 6번도 그게 그 다음에 2016 수능에 나왔던 그 고전시 질문인데 이것도 뭐 생각보다 또 수능에 대한 특성도 있어서 그런지 뭐 좀 틀린 애들이 좀 있었던 문제야. 그래서 6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56쪽부터 그거를 꼭 풀어놓으세요. 다음 시간에 이제 5강이죠. 5강을 집중적으로 끌까요? 네.